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28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8.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좋은 이유이기도 하다. 알베르 꽈미. 샌프란시스코 1976년 12월 25일. 일리나의 나이 39. 오후 4시 48분. 은빛의 한 마리가 높은 하늘에서 안개와 바람을 뚫고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하강하고 있었다. 새는 화살처럼 날아 알카르트레즈와 트레저 아일랜드 상공을 선회하더니 골든 게이트 첨탑을 내려앉았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골든 게이트는 2km에 이르는 만해 상공에서 뻗어나가 소살리토까지 이어져 있었다. 태평양에 단단히 박혀있는 두 개의 교각은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나 금속 구조물을 광대수염처럼 휘감고 있는 안개 따위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듯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물 위에 올라앉은 새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200m 아래에서 복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삶을 조용히 관조하고 있었다. 6차선인 다리 위에서는 차들이 서로 교차하고 추월하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둔탁한 소음, 클렉슨 소리, 진동하는 철판 소리가 수시로 울려 퍼졌다. 갑자기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여자 한 명이 줄을 타는 고개사처럼 위태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일리나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골든게이트까지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플로리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탈 수 없다고 생각했고 택시기사에게 차를 돌려 시내로 되돌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딘가 가야 했기에 발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골든 게이트까지 오게 되었다. 충격과 분노가 가라앉자 끔찍한 우울감이 밀려왔고 곧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일 뿐 그녀는 사실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일리나 같은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세상 모두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휘청거리는 유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엘리엇의 이별 통고에 그녀는 갑자기 삶의 지표를 잊어버렸고 살아갈 힘과 의지를 모두 잃었다. 일리나는 가드레일로 다가가 아래쪽의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에 현기증이 느껴졌다. 회오리바람에 파도가 부서지면서 하얀 거품을 일으켰다. 마치 바다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듯했다. 그녀에게 엘리엇은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엘리엇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일리나는 이제 자신이 나약하고 가망 없는 존재로 느껴졌다. 이별의 아픔을 좀처럼 사귈 수 없을 것 같았다. 문득 계속 살아간다는 게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일로 느껴졌다. 그녀는 왜 두 발이 자신을 골든게이트로 이끌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일리나는 출렁거리는 바다를 향해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다. 골든게이트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4초이다. 마지막 여행에 걸리는 시간이 4초. 4초.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진짜 노맨스랜드. 4초. 완전히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닌 허공에서의 4초. 자유의 몸짓일까? 아니면 광기일까? 용기 있는 행동일까? 아니면 나약함의 증표일까? 4초. 그 다음은 시속 120km의 속도로 물을 향해 떨어진다. 4초. 그 이후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1976년 12월 25일 엘리엇의 나이 30 오후 5시 31분 겨울이라 금방 땅거미가 내렸다. 오후는 벌써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았다. 도시 전체에 하나둘씩 불이 켜졌고 구름 사이를 뚫고 초승달이 살포시 얼굴을 내밀었다. 엘리엇은 차창을 내린 채 해변대로인 엠바르카데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은 도저히 집에 틀어박혀 혼자 밤을 보낼 자신이 없었다. 미쳐버릴 것 같았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겁이 났다. 그는 바람처럼 달려갔다. 불빛이 이끄는 대로 달리다 보니 화살 모양의 신축 고층 빌딩인 트랜스 아메리카 피라미드가 환하게 불을 밝힌 사무실 밀집 지역까지 와버렸다. 엘리엇은 몹시 당황스러워하며 지금쯤 비행기에 타고 있을 일리나를 생각했다. 일리나는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 거라고, 곧 제대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찾게 될 거라며 자신을 위안해 보았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는 제멋대로인 생각일 뿐이었다. 엘리엇은 그 커브를 틀며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사랑을 잃었고 우정마저도 잃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이라면 일밖에 없었다. 오늘은 수술은 물론 환자를 진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술과 마약의 잔재가 몸속에서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가장 친숙한 공간에 있고 싶었다. 이제 병원만이 그가 친숙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늘 세우던 곳에 차를 주차하고 차 밖으로 나오는데 앰뷸런스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전속력으로 주차장으로 들어서더니 응급실 문 앞에 멈춰섰다. 그는 평소 습관대로 구급대원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함께 일한 적이 있는 21팀의 마르티네즈와 파이크의 얼굴이 보였다. 환자의 심각한 상태 때문에 두 간호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마르티네즈? 남미 출신의 젊은 간호사가 그가 당직 의사라고 생각하며 대답했다. 30살의 젊은 여잔데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여러 군데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요. 30분 전에 골든게이트에서 뛰어내렸죠. 지금 살아있어? 지금은 살아있지만 상태가 위중해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여성은 벌써 관을 산입한 상태였다. 정맥관도 삽입되어 있었고 경추 보호대를 착용해 얼굴 일부를 가려져 있었다. 엘리엇은 두 사람을 도와 환자를 들것에서 내렸다. 그리고 나서 환자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 순간 그는 몸이 얼어붙어 버렸다. 샌프란시스코 2006년 엘리엇의 나이 60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엘리엇은 제대로 집중도 하지 않고 목적지도 정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로 돌아갔던 1976년 12월 25일 아침, 일리나는 범고래 사고를 성공적으로 비켜갔다. 그러니까 일리나는 어딘가에 살아 있어야 마땅했다. 헌데 매트는 일리나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처럼 말했다. 매트의 목소리에서 느낀 그 절망적인 오주의 정체는 무엇인가? 엘리엇은 급브레이크를 밟고 워싱턴 파크를 따라 나 있는 소화전 앞에 차를 세웠다. 노스비치의 보도 위를 정처 없이 걷던 그는 사이버 카페를 하나 발견했다. 그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카푸치노 한 잔을 주문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온라인 전화번호부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을 시작했다. 검색창에 일리나 크루지를 검색했더니 다음 줄에서 커서가 깜빡거렸다. 찾는 도시를 입력하라고 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라고 친 뒤 검색을 시작했다.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왔다. 그는 검색 범위를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확대했고 나중에는 다른 주들까지 차츰 넓혀 나갔다. 그러나 모두 검색 결과 없음이라고 나왔다. 일리나가 전화번호부 등재 거부 명단에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살아있지 않거나 아니면 개명을 했다고 봐야 했다. 엘리엇은 포기하지 않고 구글에서 일리나 크루즈라는 이름을 쳤다. 검색 결과가 하나밖에 없었다. 해양 서식 포유류들을 다루는 수의학 시술과 관련한 한 대학의 사이트였다. 그 사이트는 오늘날에는 보편화되었지만 70년대에 선도적으로 동물에 대한 마취술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 바로 일리나 크루즈라고 했다. 그 사이트는 일리나가 1970년에 세계 최초로 해우를 상대로 마취 시술을 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양력 소개를 클릭한 엘리엇은 일리나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1947년, 1976년으로 포기된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컴퓨터 화면에 눈을 고정시킨 채 그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려고 애썼다. 1976년 12월 25일에 엘리나는 분명 살아 있었다. 사이트에 나온 대로라면 그녀는 1976년에 마지막 남은 엿새 중 어느 날에 사망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사이버 카페를 나온 엘리엇은 황급히 차로 돌아갔다. 당시 신문을 뒤져보기 위해서였다. 급한 마음에 엘리엇은 위험천만한 유턴을 시도한 뒤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지 본사가 있는 시청 건물로 향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20분을 돌았지만 결국 찾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차를 빈 공간에 아무렇게나 세워버리고 신문사의 유리 빌딩 안으로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다. 안내데스크 여자에게 1976년 자료를 조회하고 싶다고 했더니 신청서에 기재하면 며칠 지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씩이나? 엘리엇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여자 앞에 $100짜리 지폐를 꺼내놓았다. 여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그가 2장을 더 꺼내놓자 여자가 말했다.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15분 후 엘리엇은 1976년 마지막 며칠 동안 발행된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의 지면을 보여주는 환등기 앞에 앉아 있었다. 헤드라인 제목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사회면을 샅샅이 뒤지자 12월 26일자 신문에서 문제의 기사를 찾아냈다. 골든게이트에서 또 자살기도. 어제 오후 한 젊은 여성이 골든게이트 다리 위 69번 가드레일 근처에서 투신했다. 그 여성은 플로리다 출신의 수의사 일리나 크루즈로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하면 그녀는 떨어지면서 하체가 먼저 수면에 닿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경찰 순시서에 의해 구조되던 당시 여러 부위의 골절상과 장기 손상을 입은 채 발견된 여성은 즉시 레녹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원 측에서는 현재 그녀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증언했다. 엘리엇은 위가 꽉 막히는 느낌이었다. 그는 운명의 야비한 장난 앞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느낌으로 불을 보듯 뻔한 다음 날짜 신문을 읽어내려갔다. 골든게이트 투신 여성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레녹스 병원에서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엊그제 골든게이트에서 투신한 일리나 크루즈는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오늘 저녁 전격 사망했다. 전일조 신문기사 참조. 그녀의 사망을 계기로 골든게이트 관리위원회에서는 다리 위 안전 방벽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엘리엇은 참혹한 기분으로 신문사를 나왔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는 비척거리며 주차장까지 걸어갔다. 차는 견인당하지 않고 1시간이 넘도록 그 상태로 세워져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레녹스 병원으로 급히 차를 몰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1976년 12월 25일 엘리엇의 나이 30 저녁 8시 23분 엘리엇은 안절부절 못하며 일리나가 수술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당직날이 아니어서 병원에서는 그가 수술을 맡을 것을 원하지 않았다. 헤로인을 복용한 상태라 그도 딱히 고집을 부릴 수도 없었다. 일리나의 상태는 아주 처참했다. 두 다리와 두 발에 골절상을 입었고 허리와 어깨 관절이 탈구되었으며 흉부벽 외상과 심한 타박으로 인해 골반이 부서지며 부속 장기들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콩팥과 비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컸고 질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이나 비뇨기 쪽 파열도 의심해 볼 만했다. 엘리엇은 조바심을 치며 병원 복도를 오가다가 수술실 유리문 뒤로 와서 섰다. 의사로서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환상을 품을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다중외상 환자를 수술한 경험이 많았다. 이런 경우 사망률이 생존율보다 훨씬 높았다. 더구나 투신 사고는 척추와 척수에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설령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하지마비나 반신불수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순간적으로 그의 뇌리에 사지가 마비된 일리나가 휠체어에 올라앉은 모습이 돌고래들 옆에서 우아하게 잠수하던 일리나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이 모든 참상이 시간여행자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그의 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여자와 친구를 포기하고 겨우 목숨을 구했다고 믿었는데 겨우 죽음을 몇 시간 늦춘 것에 불과했다. 일리나는 범고래 사고를 피한 대신 골든게이트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이다. 시간여행자와 모이의 운명을 거역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운명은 그들을 비웃으며 더욱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샌프란시스코 2006년 12월 25일 엘리엇의 나이 60 밤 10시 59분 레녹스 병원 위로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엘리엇은 지하 3층에 있는 문서 보관소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난 30년 동안 모아둔 문서를 이잡듯이 뒤지며 일리나의 진료 기록을 찾고 있었다. 예전에는 진료 기록이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가지런히 분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방 전체가 온통 난장판으로 변해 있었다. 달, 연도, 해당 부서 등 모든 기록이 뒤죽박죽 뒤섞이고 흐트러진 채였다. 엘리엇은 정신없이 서류를 뒤지면서 지난 3달간 벌어진 일들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고 했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는데 운명은 오히려 그를 혹독하게 짓밟았다. 자유롭게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운명에 영향을 미칠 힘이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이었는지 명백히 인정해야만 했다. 실제로 인간의 운명은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인생에서 아무리 싸워도 불가항력인 일들이 있는 것이다. 죽음의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의 미래란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과거, 현재, 미래는 숙명이라는 끔찍한 이름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미 운명이 다 쓰여 있다면 그 패는 대체 누가 쥐고 있는 것일까? 어떤 절대적인 힘이, 신이? 그렇다면 절대자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 것인가? 엘리엇은 대답이 없는 의문이라 생각하며 자료 찾기에 열중했다. 그는 1시간쯤 지나서야 원하던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일리나의 진료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시간의 흔적 때문에 내용은 거의 독해가 불가능했다. 활자는 빛이 발해버렸고 습기 때문에 몇 장의 기록은 엉켜 붙어 있기까지 했다. 엘리엇은 찾아낸 서류를 형광등 불빛 아래 비춰보았다. 다행히 중요한 내용은 해독이 가능했다. 일리나의 부상 정도는 그가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런데 신문에서 읽은 내용과 달리 일리나는 다중장기 손상으로 숨진 게 아니라 뇌혈종을 급히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난 다음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엘리엇은 문서에 기록된 담당 의사의 이름을 확인했다. 닥터 미첼로 나와 있었다. 왜 내가 직접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엘리엇은 단층 촬영 기록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다.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구성해 보았다. 새벽 4시경 간호사가 뇌혈종 현상을 나타내는 동공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담당 의사는 응급수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다. 간호사의 보고를 받은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혈종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어느 부분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혈종의 단층 촬영이 없이는 파악이 안 되는 정맥골 자상으로 악화된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글라스고 혼수 척도가 낮고 호흡이 곤란한 환자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수술이었을 것이다. 결국 아무리 유능한 외과 의사라도 일리나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혈종 제거 수술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겼다면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을지도 모른다. 엘리엇은 마지막으로 사망 시각을 확인했다. 새벽 4시 26분. 그는 자연스럽게 손목시계로 눈을 돌렸다. 아직 자정 전이었다. 샌프란시스코 1976년 12월 26일. 엘리엇의 나이 30. 새벽 0시 23분. 비장을 드러내고 장의 일부를 다시 봉합했네. 닥터 미첼이 말했다. 엘리엇은 난생 처음 환자의 보호자 입장에 서 있었다. 콩팥은 어떤가요? 엘리엇이 물었다. 콩팥은 괜찮아. 하지만 호흡기는 염려스러운 상태야. 인접 늑골 여러 대가 2군데 이상씩 골절됐거든. 엘리엇은 그 말이 무엇이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흉부벽 골절 부위가 흉곽과 이어지지 못해 기흉이나 혈흉, 호흡 곤란의 위협이 가중되었다는 뜻이다. 척추 쪽 상해는요? 뭐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네. 등 부위 척추가 자네도 알다시피 흙 아니면 백이야. 가벼운 상해일 수도 있고 산다고 해도 영구 하지마비가 올 수 있겠군요. 미첼의 표정이 셀쭉해졌다. 기다려봐야 하네. 문제는 지금으로서 크게 손쓸 방법이 없다는 거야. 단층 촬영은 안 합니까? 오늘 저녁에는 안 돼.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 오늘 아침부터 프로그램이 수시로 다운되고 있어. 빌어먹을. 엘리엇이 주먹으로 문을 치며 고함을 질렀다. 진정하게.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라고 했으니 간호사가 15분 간격으로 보고할 걸세. 그리고 어쨌든 닥터 미첼이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마저 말씀해보세요. 엘리엇이 말을 마치도록 종용했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네. 지금 환자의 상태로는 수술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네. 샌프란시스코 2006년 12월 26일. 엘리엇의 나이 60. 새벽 1시 33분. 엘리엇은 일리나의 진료 기록을 가슴에 품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수술을 집도하지 않은 지 2달이 되었지만 아직 병원 행정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자 자동적으로 조명이 들어왔다. 그는 창문 앞에 꼼짝 않고 버티고 서서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엘리엇은 어수선한 마음으로 방 안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다시 한번 일리나의 진료 기록을 훑어보고는 대리석 체스판 옆에 진료 기록을 나란히 내려놓았다. 그는 생각이 잠긴 채 체스판에 있는 2개의 말을 집어들었다. 원뿔 모양의 비숍과 원기둥 모양의 룩이었다. 원뿔과 원기둥이라. 엘리엇은 체스말을 보고 있자니 학생 때 배운 우화가 한 가지 생각났다. 그는 원뿔을 책상 위에 평평하게 올려놓은 다음 힘을 가했다.
입체 원뿔은 제자리에서 뺑그르르 돌았다. 원기둥에도 똑같은 힘을 주었다. 원기둥은 책상에서 구르다가 땅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똑같은 충격을 가했지만 두 물체는 서로 다른 궤도를 따라 움직였다. 똑같은 시련에도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처럼.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도 운명에 대처하는 방식은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엘리엇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알약병을 꺼냈다.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했다. 이제 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졌다. 사람은 최후의 결전을 치를 때만큼 강해지는 순간은 없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